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네, 오늘은 자로편 14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염자가 등장합니다. 염자는 염시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왔던 염구를 일컫는데요. 그런데 자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 보통 스승님에게 붙여지는 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염구의 성에다가 자를 붙여서 스승으로 적은 걸 보면 이 부분은 염구의 제자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지금 그거랑 조금 반대되는 내용이거든요.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자가 조정을 물러난다. 이 말 자체를 퇴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자는 보통 쓰이게 되면 조정을 의미하게 되죠. 임금 앞에서 정치를 이제 얘기하고 의논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염자가 퇴조를 하고 나서 공자를 뵈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늦었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자가 퇴조를 하고 조금 늦게 왔나 봅니다. 그래서 어찌 늦었는가라고 하니까 대답하며 말하기를 염구가 정사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 염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노나라의 왕보다는 계시의 밑에서 일을 더 많이 했고 더 잘했던 그런 신하였습니다. 공자가 노나라의 왕을 모시려고 했던 거에 비하면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인 제자죠. 물론 염구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제자들도 계시와 같이 다른 가문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여기 이때 조정을 계시의 조정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계시의 조정이라고 하면 계시와 상이한 그 조정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뒤에 내용의 의미상 보면 노나라의 조정, 노나라의 조정으로 보시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구가 노나라의 조정으로부터 물러나고 공자를 뵀는데 왜 이렇게 늦었냐라고 하니까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정치에 관련된 일이 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일사자가 앞에 있는 정자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앞에 있는 정사 정자가 정치, 큰일, 중요한 일을 의미한다면 여기 있는 일사자는 사사로운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그 기자를 계시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게 아니다. 너는 정사 때문에 늦은 게 아니라 그 계시의 일이로구나. 그것 때문에 늦었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뭐뭐와 같다. 그래서 뭐뭐와 같다면 이라는 조건으로도 조건 접속사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정사가 있음과 같다면 뭐뭐라면 비록 이 써있자는 저희 저번에 한번 나왔었죠. 쓰다라는 동사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얘가 목적어인데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비록 나를 쓰시지는 않지만 비록 내가 등용되었지는 않지만 나도 이 그 기자는 사실 문법적으로 들어간 기자이고요. 일단 얘를 잠깐 두고 보시면 나도 그것을 이 여자 동사로 쓰이며 함께하다, 참여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여해서 1번 동사고요. 2번 동사 들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기자는 뭐뭐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마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문법적인 요소로 들어간 단어이고요. 그래서 공자께서는 염구에게 그것은 정사가 아니라 계시의 일일 것이다. 계시의 일로 너는 늦은 것이 분명하다. 만약 중요한 정사였다면 나도 분명 들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염구는 계시의 배를 불려준 일로 인해서 더 이상 공자가 염구를 보지 않았는데요. 아마 그 일이 있기 이전에 멀지 않은 시기 그 이전에 있었던 일로 보는 것이 이 내용상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런 내용과 같은 일이 있고 나서 공자께서 염구가 계시에게 세금을 많이 뜯어줬다라는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공자 학단에서 퇴출이 된 것은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굉장히 핀잔을 주는 내용이죠. 흰잔을 주는 내용에 비해서 이 자자가 들어있는 것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은 염구가 혼나는 내용인데
지금 이 염구의 뒤에 자자가 붙어 있습니다. 네, 14장은 여기까지고요. 15장 보겠습니다. 이번에 전공이 나오는데요. 전공은 공자의 완전 말년은 아니고 바로 그 완전 말년에는 애공이라는 한번 몇 번 나왔었죠. 노나라의 왕이 있었고 그 이전에 전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중장년층쯤 됐을 때 그때쯤 노나라의 왕인데요. 이 전공이 묻습니다. 하나의 말로 말이을 자는 접속사죠. 하나의 말로 가이 합쳐서 캔이었습니다.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는 것. 저자가 저희 이렇게 마지막에 쓰이면 지호 이렇게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들어있죠. 그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말은 주어입니다. 말은 캔 낫이죠. 여기가 캔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을 수 없습니다. 이것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몇 기자가 나오는데요. 이 기자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라는 뜻도 있고요. 언저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언저리라는 말이 거의랑 약간 비슷하죠. 어떤 가에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가깝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세 뜻을 모두 쓴 이유는 이 세 뜻이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을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 이 기자가 동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가깝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로 나라를 확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건 없지만 그것과 가까운 것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이 말에 여기까지가 사람들의 말입니다. 임금이 할위 하다 되다 라는 의미니까요. 임금이 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신하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이 되는 것은 임금다운 임금이 되는 것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다운 임금이 되는 것은 어렵고 신하다운 신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역시 어렵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같을 여자, 제가 아까 뭐뭐라면 뭐뭐와 같다면 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인다고 했는데요. 뭐뭐와 같다면 여기서는 역시 뭐뭐라면으로 쓰였고요. 암과 같다면 무엇을 임금이 됨의 어려움을 여기까지가 알지자에 걸리는 목적어입니다. 임금이 됨의 어려움을 안다면 즉 암과 같다면 역시 기자는 가깝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서술어로서 가깝지 않겠습니까? 뭐에? 이 호자가 지금 뭐뭐에라고 하는 어조사로 쓰이고 있고 이 뒤에 호자는 똑같지만 종결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자는 여기까지 걸리게 됩니다. 하나의 말로 그리고 나라를 흥하게 함에 여기까지가 호자에 걸립니다. 하나의 말로 나라를 흥하게 함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나왔던 임금됨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미 그것은 그 한마디 말로 나라를 흥하게 함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전공이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한마디 말로 이 상자, 죽을 상자지만 잃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라를 잃게 하는 것,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대답하며 말씀하시기를 말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까운 것은 이때 어조사야자, 주격조사로 쓰이게 되죠. 은는 이가로 쓰였습니다. 그 가까운 것은 그것과 가깝게 볼 수 있는 것은 또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호자가 이렇게 걸리게 되거든요. 뭐뭐에 임금이 됨에 즐거움이 없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에 따르면 임금이 되는 것에 별로 즐거움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오직 그 말, 그리고 여기 역시 목적어가 뒤로 가 있는데요. 나를, 이 나자가 이 어길 위자의 목적어입니다. 나를 어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의 즐거움이 있다면 그 한마디 말들, 그 말들을 나한테 어기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내가 즐거운 부분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뭐뭐라면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뭐뭐와 같다면 그것이 좋고, 여기서 그것은 역시 말이 되겠죠. 그 말이 좋고, 그리고 또한 역시 반대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어기지 않는다면 그 말이 굉장히 좋고 그 말을 이제 사람들이, 신하들이 어기지 않는다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뭐라면 그 말이 나쁘고, 여기선 지금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죠. 그 말이 나쁘고 좋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어기지 않는다면, 임금의 말은 어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그 말이 나쁜데 그것 역시 어기지 않는다면 가깝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에? 역시 여기까지 걸리게 되겠죠. 하나의 말로 나라를 잃는 것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한마디 말로는 나라를 살릴 수도 잃을 수도 없지만 이러한 말들이 쌓이게 되면 얼마든지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기본이 가장 어렵죠. 네, 다음 16장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6장의 끝인데요. 먼저 석공이 나오게 됩니다. 석공은 노나라는 아니었고요. 당시 초나라의 서편 지역의 왕이 되겠습니다. 석공이 정치를 묻기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운 사람들은 기쁘게 하고 먼 사람들은 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엔 물론 여러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이 사람들을 백성으로 본다면 우리 지역의 백성들은 기쁘게 하고 먼 곳의 백성들도 우리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또한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배계층의 훌륭한 지도자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7장입니다. 이번에는 자하가 역시 등장합니다. 공자의 훌륭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자하가 되었습니다. 거보인데요. 아버지 부자이지만 사람 이름 혹은 고유 명사에 쓰이게 되면 보라는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거보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때 거보는 노나라의 한 읍의 이름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빨리 하고자 하지 말고, 이때 없을 묻자는 보통 저희가 없다라고도 해석이 많이 되지만 뭐뭐 하지 마라 라는 말 묻자와도 혼동해서 쓰이곤 있죠. 그래서 빨리 하고자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빨리 하고자 한다면 뭐뭐라면 통달하지 못하고 또한 작은 이익을 보면 큰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마 자하는 이 거보 지역의 수장이 되고 나서 자신의 능력을 빨리 뽐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자하의 마음을 공자께서는 읽어보신 거고 또 천천히 하고 멀리 보아서 큰 이익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관료들의 임기가 그렇게 긴 직책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내고자 서두르거나 그게 아니라면 나쁜 마음을 먹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나의 개인적인 작은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점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자라는 인물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에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논어를 읽다 보면 어떻게 보면 공자의 의견이 굉장히 이상주의적이고 기본을 항상 설명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 이런 걸 보면 공자 역시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